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이 총뿌리를 겨눴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오늘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지금 이 시각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용사 149명의 유해 봉환식이 거행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부터 유해 봉환식 현장을 저희가 채널A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유차영 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그리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정치부 김윤수 기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6.25 전쟁 70주년 유해 봉환식, 거룩하고 숭고한 행사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도 저서 이 생각이었구나. 우리 오빠를 위해서 하나는 해야 되겠구나.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꼭 70년이 되는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죠. 자,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입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간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공항에서 지금 송환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각 22개 부의 참전국이 있습니다. 그 참전국의 정상들에게 이 관련된 70주년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저 정상의 메시지고요. 밑에 하단에 보여지고 있는 영상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급유기죠. 시그너스라는 공중급유기에서 우리 국군의 유해가 한 구 한 구씩 지금 하기 그리고 운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9구의 우리 국군 유해가 북한을 떠나 미국 하와이를 거쳐 다시 대한민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김윤수 기자, 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 국군 유해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네. 처음에 이제 그 북한에서 발굴된 유해가 미군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건데요. 총 14,600km입니다. 지구를 반바퀴 정도 가까이 돈 거고요. 시간상으로는 7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예. 1990년에서 1994년에 북한에서 발굴됐던 유해함, 그리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에 송환하기로 했던 그 유해함들 안에서 저희 147구의 국군 유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 우리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감식 단장을 지내신 유차영 전 단장께서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 국군 유해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저 멀리 미국을 찍고 다시 대한민국의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와야만 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좀 협의 또는 외교력 발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아직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은 유해를 직접 이렇게 송환해 드리는 그런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것도 다 미군으로 생각을 하고 북한에서 미국으로 보낸 것을 감식해서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더 보완을 하고 외교력으로 보완을 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49구의 우리 국군 유해가 이제 봉환식을 갖고 네. 있는데 네, 북한이 우리 쪽에 우리 국군 유해라고 해서 바로 준 것이 아니라 네, 미군 유해인 줄 알고 북한이 미국 쪽에 건넨 유해 네, 가운데 그렇습니다. 감식 작업을 벌이다 보니 이건 미군 유해가 아니라 우리 국군 유해구나 네, 네. 해서 돌고 돌아 결국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하고 우리는 연례적으로 한미 공동 발굴 협의 및 감식을 하고 있어요. 예. 연례적으로 한국에서 한 번, 하와이에서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미국으로 미군인 줄 알고 보낸 그 유해 중에서 공동 감식을 했을 때 한국군으로 확인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환국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오늘 유해 봉환식 행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가량 오늘 이 거룩한 행사를 생중계로 속속들이 전해드릴 거고요. 문 센터장께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그동안 그러면 6.25 전쟁 발발 지금 70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럼 70년 동안 북한은 우리 쪽에 우리 국군 유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건넨 유해가 단 한 구도 그럼 현재까지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럼요, 없습니다. 단 아이고, 한 구도 충격적입니다. 없고요. 그럼요. 예. 우리 이제 비무장지대 이남 우리 지역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오랫동안 했지요. 예. 우리 발굴단장님 여기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발굴된 유해 중에 국군이 아닌 이를테면 중공군이나 또 북한군의 유해도 발굴이 됐거든요. 그 유해를 돌려주겠다고 그 제안을 했는데 예. 안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다가 북한군은 그래서 이제 적군묘지 파주에 있는 그 묘지에 적군묘지에. 일단은 예. 이제 안장을 하고요. 중공군은 이 중국 측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으로 송환을 돌려보냈거든요. 했고요. 그럼요. 예. 제가 2007년 11월에 평양에 가서 국방장관 2차 국방장관회담 하면서 북측과 합의한 부분이 그겁니다. 자, 이 남북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데 우선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해, 거기서 뭐 치열한 격전이 있었으니까 예. 거기서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자. 북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행이 안 됐죠.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군요. 안 되지 됐고 않고 있다. 이제 예. 다시 합의한 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예. 유해를 발굴하기로 합의를 했고 진입로도 서로 내고 있고요. 실제 화살머리고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는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북측이 호응을 하진 않아가지고 우리 쪽에서만 발굴했거든요.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90년대에 북한 지역에서 싸우다 전사한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봉환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예. 10년 가까이 미국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과 함께 공동 발굴을 합니다. 미군 유해를. 예. 예. 그 발굴해가지고 하와이로 가져간 거란 말이죠. 예. 감식하는 과정에서 국군으로 확인된 유해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쪽으로 왔고요. 아하. 오늘 147주군은 예. 그때 발굴된 유해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합의에 의해서 북한이 55구를 미국으로 줬는데 예. 그 유해들 중에 한국군으로 유해로 판명된 그 예. 유해가 이번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까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서울공항의 모습입니다. 오늘 유해 봉환식 행사 한 9시 50분 정도까지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역시 이 행사 역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김윤수 기자. 그동안 그렇다면은 우리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국군 유해가 이번까지 하면은 4차례의 우리 국군 유해가 이제 송환이 되는 그런 셈이라면서요? 예. 네. 앞서 이제 3차례 전사자 유해가 송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2012년도에 12구, 그리고 2016년도에 15구, 2018년도에 65구, 이렇게 해서 92구가 앞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47구, 이제까지
송환된 규모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죠. 예. 그래서 총 239구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자, 지금 게시기 진행되고 있고요. 혹시 그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국군 전사자 봉환이라는 그래픽입니다. 예, 김윤수 기자가 지금 설명을 했지만 2012년에 12구, 그리고 2016년에 15구, 재작년 2018년에 65구, 그리고 오늘 147구에 지금 유해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147구니까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 유해는 북한이 우리 쪽에 우리 국군 유해라고 해서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군 유해인 줄 알고 미국에 건넨 유해 가운데 감식 작업을 통해 아하 우리 국군 유해구나 해서 북한에서 하와이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겪은 것이죠. 어쨌든 147구. 어땠습니까? 이 정 교수 보시기에는 이 147구 보기에 따라서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본다면 147구의 우리 국군 유해가 봉환된다.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과거 최빈국이었던 시절, 6.25 예. 직후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 당시 뭐 인권도 없었고 뭐 생명에 대한 경시가 아주 팽배했었죠. 그랬던 상황에서 뭐 전사자들은 이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실종자로 처리하고 예.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70년이 지나서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147구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고향으로 모셔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이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는 실증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유 전 단장께 궁금한 것은 147구회 이제 우리 국군 유해가 우리 이제 이 고향 땅을 밟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정말 눈물로 그 유해를 맞이할 것이고 그럼 저 147구의 우리 유해는 어떻게 뭐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예. 우선 오늘 모셔온 분들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으로 이제 모셔집니다. 거기에서 DNA 시료 채취를 해서 호국 용사님들의 DNA하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DNA가 일치돼야만이 이제 신원 확인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돼야만이 혈육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 되면은 아버지를 찾는 것이고 나라에 바친 아들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신원이 확인됐을 때는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예. 지금은 고국으로 환국이 된 상태고 이제 가족을 찾아서 예. 국가가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봉환식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장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국군 장병의 유해가 저 뒤에 비행기는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라는 비행기입니다. 저 비행기가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유해다 해서 받아온 겁니다. 성남 서울공항에서 저 시그너스 저 비행기가 지금 자리한 가운데 한 구씩 우리 국군 유해가 파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문센터장 보시기에는 저렇게 많은 147구에 달하는 우리 국군 유해가 한 구씩 우리 가족 품에 안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품에 안기는 이 광경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전에도 예. 이제 유해가 봉환될 때마다 정말 극진한 예구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이든 누구든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보훈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걸 잘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아하. 미국이 뭐 보훈에 대해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고요. 따라서 미군의 이 전장은 전 세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끝까지 거기에서 전사한 그 유해는 끝까지 쫓아가서 발굴해가지고 예. 고향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끝까지 돌려준다. 그것이 바로
보훈이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국격이 높아졌고 무게 국력도 커졌고 한미 동맹이 공고하고 따라서 우리 위원장 현장에 계실 때도 직접 한미 연합으로 이런 유해 발굴 감식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번의 경우에도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의 의미와 한미 동맹의 의미와 예. 애국의 의미 또 국격을 높여주는 상징성이 다 함께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고 왜 일어났고 이런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기념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최고의 예를 갖췄습니다. 우리 국군 유해 장병의 147구의 유해를 우리가 미국 하와이에서 이렇게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김윤수 기자, 지금은 우리가 시그너스 비행기가 우리 국군 유해를 싣고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과정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극진한 예를 갖추지 않았었던가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는 21일에 하와이에 이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직접 급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의 영상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한번 보면서 김윤수 기자 설명 이어가시죠. 네. 이 공중급유기는 어떻게 보면 그 국방력의 어떤 발전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그너스 공중급유기가 우리 유해를 싣기 위해서 하와이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속에는 이제 박재민 국방차관과 48명, 박재민 국방차관을 포함한 48명의 우리 관계자가 타고 있었고요. 예.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147구의 우리 국군 용사들의 유해가 모셔지게 된 겁니다. 예. 이건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기, 그러니까 화물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송기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예. 수송기에 한꺼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이 좌석에, 승객 좌석에 유해 항구의 함을, 담겨진 함을 다 안치를 시켰습니다. 예. 그만큼 예우를 했다는 의미고요. 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제 이제 비행기가 떠서 우리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전투기 6대, 그러니까 F-15K 등 6대가 호위를 했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로 호위를 했는데 101, 102, 103 전투 비행대대 소속의 비행기들이었는데 어떤 예. 의미였냐면 당시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전투 비행단의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우리 선배 용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김 기자 설명대로 어제도 시그너스 공중급유기가 하와이를 떠나서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자 우리 전투기 6대가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옆에서 호위하면서 극진한 예를 갖추면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고요. 그 거룩한 행사가 지금 이 시각 현재 바로 이것처럼, 이 모습처럼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훑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 교수 보시기에는 이 유해 봉환이 147구란 말이죠. 147구. 147구 가운데 지금 신원이 그러면 확인이 된 그 유해는 147구 가운데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147구 가운데 지금 한 7구 정도. 7구요? 예, 그 장진호 전투에서 아마 다 전사를 하신 분들의 예. 그 유해가 지금 신원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유족들에게 이제 인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숫자가 좀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숫자일 수도 좀 있겠죠. 하지만 이게 끝까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신원을 밝히고 한다는 점에서는 예. 우리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성숙되었다. 그러니까 70여 년 전에 저분들이 그 전장에서 자신이 생을 마감하는지도 모르고 그 전장터에서 아마 좀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예.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성장을 해서 군인들을 찾아서 저렇게 시그넷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좋은 공군 등급위에 예. 모시고 돌아와서 비록 이제 자신의 혈육들에게 끝까지 더 서시로 못하는 분, 전하지 못하는 분 대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나마 소수라도 이제 그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유해 봉환식 행사도 그러하고요. 6.25 관련 행사가 지금까지도 뭐 역대 정부에서도 쭉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간에 진행되는 6.25 행사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할까요? 6.25에 참전했던 어르신들이나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아무래도 주간에 하면 태양을 받아야 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배려를 해서 야간에 진행되는 최초의 6.25 관련 행사라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자 수도 최소한으로 한 300여 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참석자 숫자도 좀 제한을 해서 코로나19에도 대응을 해가면서 나름의 의미도 되새기는 그런 행사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유 단장님. 왜냐하면 147구의 유해가 이제 미군으로부터 우리 국군 유해를 받게 됐는데 아까 우리 정 교수 말씀이면 147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7구에 불과하다. 그럼 140구는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어렵죠. 네,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70년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해가 발굴이 돼서 모셔오더라도 DNA 채취가 2차, 3차에 거쳐서 해야 돼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다음 충분 조건이 있죠. 유가족들이 친척, 내척, 외척으로 8촌 이내에 전부 다 시료 채취를 합니다. 예. 시료 채취가 최대한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인의 시료와 살아있는 후손들의 DNA가 일치돼야만이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그게 어렵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미군들은 전사 실종된 분들의 90% 정도가 이미 치아나 흉부 이런 데 사진이 남아있어요. 아, 사진, 예. 자료가 남아있군요. 그렇죠. 예. 예. 미군들은 사실은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럴 때 참전할 때 이미 치아나 이런 골격 구조가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은 또 미국 국민들은 그런 유가족들의 시료 채취가 대략 90% 정도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료 채취가 대략 한 15 내지 20%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어요. 네네. 15 내지 20%.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이 시료 채취에 적극 동참해야만이 그나마도 빨리 신원을 확인되고 가족을 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명의 147구의 유해 가운데 7구의 신원이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분 한 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1병 하진호 1925년 12월 18일생이고요. 1950년 10월 지금 밑에 그래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고1병 김정용 1931년 1월 17일생 역시 장진호에서 전사했고요. 고1병 김동성 1927년 3월 3일생 역시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고1병 최재익 24년 9월 12일생 장진호에서 전사. 고2등 중사 오대영 1921년 2월 6일생 역시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마지막 고1병 박진실 1932년 2월 6일생 장진호에서 전사. 이번이 마지막이군요. 고1병 정재술 1920년 11월 15일생 마찬가지로 장진호에서 전사했습니다. 자, 147구 가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7구의 신원은 제가 지금 뭐 이름도 말씀을 드리고 했죠. 신원이 확인됐고
실제 유가족도 누군지 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 유해 7구의 유해는 단순히 고국 땅을 받는 것 이상으로 유가족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문 센터장께 궁금한 것이요. 신원이 확인된 저 7구가 지금 계속 제가 공통되게 말씀드린 것 장진호에서 전사입니다. 다 장진호에서 전사한 유해가 이번에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유해 발굴 협상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유해 발굴이 미군이 집중적으로 전사한 지역,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미군이 많이 전사한 곳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장진호 전투,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요. 예. 아하. 이 장진호 전투는 정말 우리 6.25 전사상 매우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미 때 장진호 전투 전사자 기념비 제막식에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 미국에 그 정말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장진호 전투는 미 해병 1사단에 그때 병력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제9병단 중공군 제9병단이 3개 군단입니다. 9개 사단 맞서 싸워가지고 2주 동안 그 혹한을 이겨가면서 철수했습니다. 물론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만 중공군 9병단을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시킨 거예요. 사실상 우리 미군 전력은 15,000명, 중공군 전력은 12만 명, 12대 1로 싸운 셈인데 그렇게 싸웠는데 후퇴를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투를 해서 전투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그랬군요.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지고 결국 성공적으로 철수하면서 흥남 철수가 이루어지고요. 이 구병단이 이 전투력을 손실하면서 서쪽에 있는 미 8군 병력들이 온전하게 병력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장진호 전투는 6.25 전사, 특히 미 해병 1사단의 유명한 전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군이 그때 카츄사로 이 해병 1사단에 참여를 해서 같이 참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사단 우측에 미 7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카츄사 병력이 약 한 7,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군 유해가 미군 유해와 함께 전사된 인원들이 발굴이 돼서 이번에 돌아온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인된 7부대 유해가 다 장진호에서 전사한 것이다. 우리 문 센터장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원이 확인된 고 김정용 일병의 우리가 유가족이 제가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을 김민자 씨인데요. 저희 채널A가 어제 직접 만나서 이 감동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 김민자 씨의 목소리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다음은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오빠 편지 딱 하면 소리 지르니까 식구가 확 모여들고 지금은 보름달이 아닌 쪽박달이라고 아버지의 막걸리잔 같다고 하얀 잔 같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앉아 오시더라고. 내 앞으로 왔고 나한테 이제 내용을 내가 읽어드리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읽어드리고 난 뒤에 제일 밑에 보니까 이것을 깊이 간직해라. 우리 친정어머니는 군인이 지나가면 여보세요. 군인은 왜요 하면 김정요이라 하는 사람 모릅니까? 그 부대 그런 사람 없어요. 할머니 그래가 어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길만 가면 그래요. 그래 미군들은 유해를 가다가 일일이 다 했어. 집 앞에까지 다 이래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없어. 고 김정용 일병의 여동생 김민자 씨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아마 저희 어제 채널A와 저 여동생들이 인터뷰를 가져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본인의 오빠가 전쟁에서 희생이 됐고 그 오빠의 유해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셈이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 김민자 씨의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기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 행사에 각별한 마음을 갖고 청와대도 이번 행사를 여러 가지 아주 막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주 겸허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국격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청와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 나라를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 정말 국가적으로 예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에 대한 어떤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 이렇게 관계자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해선 국가가 최대 예우를 해야 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다. 예. 이렇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잠시 후 한 10분 정도 후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유해 봉환식 그리고 6.25 전쟁 발발 70주년 그리고 최근에 다소 좀 경색된 남북관계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늘 저 행사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 10분 정도 후면 연설이 시작이 되니까 그 연설도 저희가 한번 생중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단장께 한번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6.25 전쟁 국군 피해자 숫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략들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 국군 피해자가 전사자가요. 우리 국군 전사자를 이야기합니다. 13만 7천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실종자 숫자는 2만 4천여 명 더하면 1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16만 명의 우리 국군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 가운데 유해가 발굴된 것은 지금 4만여 명이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국군 유해 12만여 명의 우리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지금 미수습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의 아버지 또 형님의 형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죠. 지금 12만 여위는 대략 휴전선 남쪽에 8만 여위, 휴전선 북쪽에 4만 여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8만 여위, 북측에 4만 여위, 더해서 12만 여위. 예.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사 기록상으로 8만 여위라고 하지만은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전투를 했던 곳이 아파트 또는 공업단지 기타 등등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전투 기록을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에도 실제 그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민관군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만 분, 4만 분 이분들은 남쪽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북한과도 협의를 해서 그 6.25 전사 전적지 그 다음에 전투 기록을 통해서 찾아가야 될 과제가 바로 이런 과업이죠. 그래서 참전했던 분들은 사실은 더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정언을 해 주실 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 또는 참전자 여러분들, 후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참, 제보 이런 것들이 아주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게 미국 쪽에서는 실제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미군 유해를 북한 땅에서 미국 쪽에서 직접 발굴한 사례가 있죠. 그러면 북한 땅에 우리 측이 직접 북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 국군 유해를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지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북한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그 부분에 아까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회담 때 대표로 참석하셨잖아요. 예. 문 센터장님부터 시작이 돼서 쭉 이어져 와서 얼마 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 지역의 유해를 발굴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도 사실은 지금 조직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발굴할 걸로 인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진지하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 예. 협의가 좀 잘 되어서 예. 하루속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숭고한 행사가 열릴 때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좋으련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우리 국군 유해 12만여 명의 유해가 아직도 미수습되고 있는데 12만여 명의 유해 가운데 한 4만여 명의 유해는 북한 땅에 지금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근데 우리 측이 한 번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 국군 유해를 발굴한 사례가 없다. 그렇다면 이 4만여 명의 우리 국군 유해는 지금처럼 북한이 미군 유해인 줄 알고 미국 쪽에 줬던 유해 가운데 이번처럼 아하 알고 보니 한국군 유해네 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 4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군 유해, 북한 땅에 묻혀있는 우리 국군 유해를 언제쯤 발굴해서 우리 땅에 모셔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문센 대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필요 때문에 우리가 2007년 제2차 국방장관회담 때 북측에 제의를 했고 북측이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조치다. 그리고 지금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종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요. 라는 걸 예.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오늘은 유해에 관한 얘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포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산 가족 문제가 있어요. 이 모두 다 인도주의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도록 북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북측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사실은 금년 2월 서로 유해 발굴 명단을 교환하고 4월부터는 공동 발굴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때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한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뭐 제재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시행할 수 있는 출발점은 열린 거예요. 아하. 합의를 했고 네. 비무장지대 파살머리 고지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제대로 되면 비무장지대 제일 많이 묻혀 있을 겁니다. 예, 당사자가. 예. 그리고 이제 일부 격전지였던 장진호 전투라든지 이런 곳에 묻혀 있는 우리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죠.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단장께 또 궁금한 네. 것은 그러면 아직 미수습된 12만여 명의 우리 국군 유해 가운데 네. 8만여 명의 유해는 어쨌든 남한 땅에 지금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8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군 유해 발굴은 속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딥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진행되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조직이나 예. 또는 연간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예. 얼음이 어리니까요.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 중에 진행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활발합니다. 예. 그러나 시작 자체가 2000년도에 시작됐어요.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00년에 시작이 되어서 예.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시간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과학적인 기술 도입, 전문 인력 투입, 필요하면 예산 정원 예. 또는 북한 지역 얘기했지만은 그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휴전 시기에 고지 전투를 할 때 휴전선 부근에 가장 많이 좀 유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 그다음에 장진호, 청천강, 구누리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발굴 활동을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예.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균적으로요? 네. 1년에 그러면 우리 국방부의 그 감식단에서 네. 우리 국군 유해를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몇 구 정도를 지금 발굴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분 정도 모셔온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평균 한 1000구 정도요? 그렇습니다. 어허.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가슴 깊이 또 국민 여러분들과 공감을 해야 될 것은 유해를 발굴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이장할 때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두개골이 그러니까 유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한쪽 팔만 있는 분이 있고 머리는 있는데 가슴 아래가 없어요. 아이고야. 허리 위에는 있는데 아래가 없어요. 왜? 파편을 폭탄을 맞아서 몸이 찢어진 거죠. 예, 그런 현장에 가면은 정말 그 눈물 나죠. 내 아버지다, 내 형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 떨리고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가치 체계를 가슴에 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과업이죠. 1년에 한 1000분 정도 모셔옵니다. 우리 유 단장께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 단장을 맡으신 게 몇 년 정도 제가 되십니까? 2013년, 2014년 2년 정도 하셨군요. 예. 그러면 2년 동안 그 유해를 실제로 발굴을 하셨을 텐데요. 네. 우리 유 단장께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늘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감회가스럽겠지만 우리 유 단장께서 더 그러하실 겁니다. 아마 네.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유 단장 머릿속에 가장 남아있는 가슴 아픈 광경이랄지 가슴 아픈 사연이었을지 뭐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소개해 주시나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천 지역에서 발굴 현장에서 발굴하는데 흙하고 낙엽이 쌓여서 한 1m 정도를 파내려가니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경계총을 하고 있어요. 유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보초로 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셨. 네. 아하. 그리고 그분은 전투 진지에서 책임 지역을 방어를 하다가 이 이마나 가슴에 북한군 저격수에 의해서 한 방에 바로 현장에서 가신 거죠. 아이고. 돌아가셔서 예. 경계총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번영은 그 땅 속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가치 체계를 지키고 계신 호국 용사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가슴 아프죠. 눈물 나는 사연입니다. 예. 자, 제가 우리 정 교수께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문 센터장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미국의 전사자들에 대한 뭐랄까요 예우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극진하게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전사자들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그 무슨 그 단체가 있다는데요. 거기에 뭐 예산이나 이런 게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는데 DPAA라는 곳입니까? 정 교수 이게 어떻습니까?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라고 해서 미국의 정부 미국이죠. 기관입니다. 네, 미국의 예. 정부 기관이고 예. 아까 이제 그 김민자 할머니, 김종영 일병 여동생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군들은 유해를 일일이 집 앞에 다 갖다 주는데 우리는 이제야 왔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미군들 전사자 미군들의 이제 뭐 유해들을 다 일일이 다 집 앞까지 다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모셔다 주고 하는 일들을 각 부대가 하는데 예. 전쟁포로 실종자는 또 그 전쟁 중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지금도 계속 세계 각지에 미군이 참전했던 전지에서 지금 그렇게 유해를 발굴해서 각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픽 보시는 바대로 연간 예산이 약 1,800억 약간 1,800억 원이면 예. 상당한 금액이고요. 상당한 금액이고요. 예, 1년에. 그 예. 미국의 전장이 전 세계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36개국에 700여 명의 요원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 정밀 유전자 감식 기술 보유하고 있는 건 기본이고요. 예. 뭐 지금은 또 이게 뭐 지능형 로봇까지들 공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감식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의 유해들, 그러니까 1, 2차 대전뿐만 아니라 한국 대전, 한국 전쟁 등등 해서 예. 70년,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꼭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대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얘기 뭐 잠깐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유명한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그 전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전사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마 전쟁을 벌이다가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미국 땅에 도착하자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유해가 한 구 다 내려질 때까지 저렇게 부동 자세로 거수 경례를 하던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결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예우로 또 이 격식을 갖춰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147구의 유해 봉환식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습니다. 격려를 하고 이분들을 맞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대통령이 나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호국 영령, 우리 호국 영웅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군뿐만이 아니라 유엔군, 또 미군 뭐 유엔군 이론으로 왔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예.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예. 네, 유단장 보시기에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유해, 우리 국군의 유해를 발굴한다는 것이 네. 중요한 일인지는 알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유해 발굴 사업에 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더 깊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 우리 유단장께서는 네. 우리 국민들에게 주실 만한 그 아주 절실한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분, 전쟁에 나가는 분은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올 약속을 받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 호국 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늘 호국 영웅이라고 해야 됩니다. 호국 영웅. 영웅에게 드리는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남편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절실해질 것인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의 혈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수단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목적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거고 나를 지키는 거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손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0주년 이날에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겠습니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듣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분 용사의 유해를 모셨습니다.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체되었지만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영웅들 중에는 이미 신원이 밝혀진 7분이 계십니다. 모두 함경남도의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입니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역사에 새겨넣겠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용도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5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 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6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0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습니다. 제가 해외 순방 중 만난 유엔 참전용사들은 한결같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우리의 발전에 자기 일처럼 큰 기쁨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참전용사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고 태국 참전용사들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고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엔 참전국과 함께하는 다양한 보훈사업을 통해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뜻깊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유엔 참전국 정상들과 오늘 행사에 함께 주신 각국 대사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 전쟁입니다. 농사를 짓다 말고 학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떠난 우리의 이웃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서울을 수복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되었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 전쟁이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재건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목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 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전쟁은 국토 곳곳에 상흔을 남기며 아직도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족의 역사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손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70년 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유엔 참전 용사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38도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안보를 발동했습니다. 세계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뿌리가 된 수많은 희생에 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독립선열의 정신이 호국영령의 정신으로 이어져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대한 정신이 되었던 6.25 전쟁에서 실천한 애국과 가슴에 담은 자유민주주의를 평화와 번영의 동력으로 되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전쟁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6.25 전쟁으로 국군 13만 8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45만 명이 부상당했고 2만 5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사망, 학살, 부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320만 명이 고향을 떠나고 1000만 명의 국민이 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경제적으로도 참혹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당시 2년치 국민소득에 달하는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회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과 북은 긴 세월 냉전의 최전방에서 맞서며 국력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경제의 재건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조의 의전에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 산업을 차례로 육성하며 선진국을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 6.25 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불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켜낼 만큼 강해졌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만큼 강한 힘과 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의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초, 중 등避難학교를 세웠고 여러 지역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고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남보다 앞서 준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입니다.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 온 결여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합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의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우리는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 이제는 어떠한 침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기념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 전쟁에서 희생된 12만 2,609명의 국군 유해가 유족 폼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해 자체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빨리 국군 유해가 가족 품에 안기기를 기원합니다. 모두가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쟁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기억하고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자, 편한 밤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